안녕하세요. 투가리TV의 가솔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호주 이야기가 아닌 현재 한국에서 논란 중인 문제, 양곡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양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양곡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미곡, 맹류, 즉 쌀, 보리 등 다양한 곡물을 통틀어 양곡이라고 합니다. 양곡법은 해방 이후 미 군정 시절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까지 여러 가지 양곡 관리법을 시행했으며 최종적으로 195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가 직접 배급, 소비, 그리고 가격을 통제함으로 국민 식량의 확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곡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총 18차례 일부 개정을 거쳐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법률이 가장 최근 법률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정부관리 양곡 수급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국가는 수급 계획에 따라 양곡을 구입할 수 있고 이때 국가는 구입 가격 그리고 얼마나 구입할지를 매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합니다. 현재 논란의 시작은 2022년에 처음으로 현 양곡법 수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양곡법 수정안.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의 양곡 매입량과 매입 금액 결정 방법입니다. 현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해집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또한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입니다. 수정안은 농민들의 농사 리스크를 정부 보증을 통해 농민을 더 도와주는 법률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재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생산량은 항상 많아서 창고에 쌀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악순환을 대하는 농민과 정부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양곡법에는 찬성하지만 양곡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곡법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크지도 않는 우리나라에서 면적의 70%가 산일 정도로 농업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70% 산지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 평야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작은 논 이곳저곳에서 소규모로 쌀 경작이 이루어지다 보니 쌀 생산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우리나라 품종 기술에 관해서 외국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형적 한계가 너무 커서 생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면적당 생산 비용, 쌀 1톤당 생산 비용이 높아 외국산 쌀과 가격 경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쌀 소비량, 쌀 가격 경쟁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쌀 농사는 과거 석탄, 탄광 산업처럼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쌀 농사는 석탄 산업과는 분명히 틀립니다. 양곡법에 막대한 정부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쌀 농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향후 2, 3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2022년 우크라이나는 약 1200만 톤 정도의 밀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전 세계 밀 수확량 7억 7천만 톤의 1.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밀 가격은 순간적으로 28%가 증가했습니다. 밀 가격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곡물에서 쌀을 제외한다면 식량 자급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곡물의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의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돈을 써서라도 농지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정말로 농부들은 쌀 농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쌀 시장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마저 없다면 76만 헥타르의 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땅 주인 입장에서는 쌀 농사 대신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 중에 하나로 위치가 좋은 논이라면 부동산 개발로 논을 매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건물이든 농장이든 골프장이든 무엇인가 들어선다면 그 땅은 농지로서의 생명은 끝입니다. 사실 현대 곡물 농업 사회에서 노동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 안보 문제를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뿌리마저 뽑히는 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농민들에게 쌀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체 곡물 작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아서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대체 작물을 개발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쌀 문제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좋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농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양곡법은 찬성하지만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도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포함 모두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이는 경제 활동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제입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없다면 그 산업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쌀은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인에게는 필수 식량이기 때문에 100% 시장 원리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기고는 2004년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적은 글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쌀 수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쌀에 대한 특별 대우로 수입에 제한을 두어 향후 10년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2004년 당시에도 그닥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정부와 농민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농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농민들이 쌀 농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아직도 농민들은 주구장창 쌀값 안정, 수입 반대, 논 갈아엎기 등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정부는 활성화 지원 대책이라고 말만 하지 어떤 특별한 대책도 30년째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총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하지만 무능한 협회 때문에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쌀 산업은 축구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30년째 아무 대책 없는 무능한 정부, 30년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생 노력이 부족한 농민, 한마디로 돈 많은 중국 축구협회가 계획 없이 돈만 쓰고 많은 연봉을 받는 중국 선수들은 자신이 뭐가 되는 줄 알고 운동선수로서 열정, 노력, 인성, 실력 모두 잃어 지금 중국 국가대표 축구가 놀림거리가 된 것과 비교해 현재 한국 쌀 산업은 중국 축구에 쇠퇴하는 방향과 너무 비슷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우리의 주식인 쌀인 이유만으로 정부, 국회의원들은 농업을 선거놀이에 이용하고 일부 농민들은 정부 지원금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피해는 결국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 또한 지난 30년 동안 발표된 대책과 비단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쌀을 더 매입하고 지원금을 더 안정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 얼마 전에도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조금만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 한국 상황상 정권은 민주당으로 바뀔 것이고 이 수정안도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해주지 않겠습니까? 가정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정안 정책이 성공을 해서 안정적이란 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쌀값 유지? 아니면 쌀값의 매년 일정 수준 상승? 쌀값이 매년 유지가 된다면 농민은 생산비가 올라서 쌀값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야 한다고 또 수정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쌀값 유지 혹은 일정 수준 상승을 위해 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면 분명 정부도 세금 문제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감 또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 표놀이를 위해 양곡법 수정안은 또 나올 것입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 또 제자리입니다. 제가 이 수정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론이 거기서 거기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양곡법으로 사용된 예산이 약 1조 6천억 원이고 수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양곡법 수정안 예상 예산에도 연평균 1조 원이라는 큰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출산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출산지원금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예산은 아닙니다. 출산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국가에서는 부모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 시 현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출산 지원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3년 예산이 약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쌀을 위한 예산은 1조 원,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인구를 늘리는 예산 중 하나인 출산 지원금 예산은 5천억 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이 없으면 쌀도 필요가 없어지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쌀 문제는 농업 개혁 수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개혁은 그 시대 사람들의 희생 없이 성공한 개혁은 없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는 더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 또한 경쟁력, 능력이 없는 농가라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을 완수할 능력 있는 리더 또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아무리 크루즈처럼 큰 배라 할지라도 배 밑에 1cm의 구멍이 있다면 언젠가는 침몰합니다. 어설프게 땜질식 수리만 해가지고는 물은 계속 새어 들어올 것입니다. 땜질로 수리가 안 되면 한 번은 배를 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라도 제대로 수리를 해야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형적으로 평지가 별로 없는 농업에서 너무나도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른 농업 선진국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돈과 물입니다. 돈?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좋게 말해 20%의 확률이었지 어찌 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최소 5천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나라 돈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써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안 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만을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한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 영상으로 제가 외국에서 곡물 농사를 하면서 느낀 한국 곡물 농업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간 영상이고 사실 제가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한국 곡물 농업의 현실도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곡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 의견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